자, 인터넷을 들어갈 건데요. 저희 엣지 브라우저가 기본 브라우저니까 이걸로 들어가 볼게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브라우저는 엣지 브라우저와 크롬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최근 좀 아쉬운 점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진행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이 중단됐어요. 중단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거의 컴기초 책이라고 했을 때 거의 모든 책들이 익스플로러로 아직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엣지 브라우저에 맞는 상태로 저는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엣지 브라우저는 이렇게 생겼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음으로 만든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엣지 브라우저가 아마 처음에 이제 윈도우 깔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브라우저고, 그 외에 뭐 크롬 브라우저나 다른 브라우저들을 더 설치해서 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서, 얘는 항상 있을 거고 요거는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준으로 할게요. 자, 엣지 브라우저를 따닥 눌러볼까요? 그러면 혹시 저처럼 이렇게 창이 뜨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전에 만약 시작 페이지를 바꿔놨다면 네이버의 화면으로 뜨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모든 컴퓨터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했다라는 뜻으로 인터넷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함으로써 어느 곳에 있어도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통신망이 인터넷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 게 바로 웹 브라우저가 되겠는데요. 인터넷에 접속해서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책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소개가 돼 있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옛날 브라우저로 현재는 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엣지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는 엣지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인터넷의 활용 분야. 보통 많이들 활용하는 게 정보를 찾기 위해서 활용을 하죠.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부를 만큼 많은 정보들이 있는 곳인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이용하면 내가 웬만한 정보들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메일도 보낼 수가 있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한 편지를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 세계 어느 곳으로든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 전자메일을 보낼 수가 있고요. 동일한 편지를 여러 사람에게 동시로 보낼 수도 있고, 또 파일이나 사진, 음악과 같이 내가 상대방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파일을 집어넣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해요. 또 인터넷을 하시다 보면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기차나 버스, 영화도 예약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터넷 쇼핑도 가능해요. 인터넷 뱅킹도 가능합니다. 일단 은행에선 먼저 이제 은행을 거쳐야 할 텐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계좌를 조회하거나 아니면 이체를 한다든지 각종 금융 업무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 과정에서는 인터넷 뱅킹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건데요. 왜냐면 아직까지 일단은 인터넷에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처음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은행에 다녀오셔가지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는 제가 인터넷 뱅킹은 진행은 안 할 거예요. 다만 이제 궁금하시거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뱅킹 먼저 은행 가셔서 신청하시고 오시면 제가 그 절차는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인터넷 쇼핑이 가능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에 대해서 정보를 검색을 할 수도 있고, 판매자의 가격을 비교해서 이 제품이 정말 좋은지 아니면 저렴한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구매하시는 게 가능하죠. 또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나만의 기록 공간을 갖고 싶다면 네이버의 블로그라는 걸 이용해서 기록 공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카페라고 하는데 그런 카페를 활용해서 내가 이제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넘겨서 80페이지인데요. 모양은 조금씩 다른 점은 있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화면은 기본적으로 엣지 브라우저를 처음 들어갔을 때의 화면이에요. 여러분들은 네이버가 딱 떠 있지만 저는 네이버가 아니라 다른 게 떠 있죠. 이럴 때 저는 여기 점점점을 눌러서 여기 설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작 페이지를 네이버로 열리게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열게 되면은 네이버가 시작 페이지로 열리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은 거고 보통은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로 있을 거니까 이 화면서부터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위쪽에 네이버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보이세요? 여기가 간단하게 말하면 탭 브라우저, 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탭에는 지금 현재 제가 네이버 화면을 띄워놨잖아요. 그 네이버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X는 뭐냐면 이 탭을 닫을 때, 옆에 플러스는 뭐냐면 새로운 탭을 열 때 누르는 창이에요. 만약 여길 누르면 새로 탭이 다시 열리면서 내용을 또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걸 찾아본다든지 할 수 있게 떠 있는 거고, 여기는 뭐냐? 얘는 이제 뒤로 가기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어떤 창을 들어왔을 때 이전으로 돌아갈 때는 뒤로 가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버튼은 세로 고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면이 바로바로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내가 화면을 다시 바꾸고 싶을 때, 새로 띄우고 싶을 땐 세로 고침을 눌러서 새로 화면을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홈 버튼인데 꺼내놔져 있는 곳도 있고 꺼내놔져 있지 않은 곳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인터넷을 시작할 때 네이버가 열리게 만약에 설정을 해두었다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다른 부분을 눌렀을 때도 기본적으로 네이버로 처음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홈 버튼이라는 걸 설정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요 메뉴들은 그런가 보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자, 얘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주소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의 주소가 여기 보면은 www.naver.com 적혀 있죠? 이렇게 주소가 기본적으로 각각의 웹페이지들마다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주소를 적어서 엔터를 치면 그 페이지로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소 외우세요? 아니죠. 그래서 여길 쓰실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뭐 주소창에다가 뭔가를 적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여기 주소 부분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저희 학원 홈페이지 주소를 제가 적어 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주소를 적어서 들어가면 아이고 여기 S자 붙였더니 만약 이런 식으로 적어서 들어가면은 그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진다든지 이런 건데요. 뭐야 이거? 잠깐만요. 보통은 그런 사이트들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열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여기다가 주소를 쳐서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아마 오타가 있었나 봐요. 그죠? 자, 어쨌든 여기는 이제 그 웹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적어서 들어가실 때 활용하시는 주소 표시 줄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 부분에는 내가 어떤 사이트를 찾아 들어왔을 때 그 주소가 보이는 줄이에요. 우리 뭐 집 주소처럼. 그죠? 자, 그러면 요 네이버에 보시면은 네이버 로고가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박스가 하나 있죠? 예, 여기는 검색창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우리가 활용할 거는 보통 요 검색창을 활용을 하게 되겠죠. 자, 페이지를 좀 넘겨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검색하기로 넘어갈게요. 94페이지 펴보세요. 자, 우리가 검색을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할 때, 그때는 보통은 이렇게 네이버의 검색창에다 글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혈압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검색창에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 고혈압이라고 적은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고혈압에 대해서 찾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워링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혈압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통합, 이미지, 어학사전, 뷰 등의 각각의 메뉴가 있는데요. 제가 찾고자 하는 건 여기 지식백과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옆에 보시면 점점점 보이죠? 여기서 지식백과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네이버에다 고혈압을 치고 엔터를 치면 고혈압에 대한 모든 그 정보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게 돼 있는데 이 많은 정보 중에 나는 지식백과에 있는 정보를 찾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고혈압이라고 쳤을 때 옆에 여기 점점점 더보기에서 여기 지식백과를 눌러주시면 지식백과에 있는 고혈압들을 찾아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내용을 읽어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고혈압이라는 글자 부분에 손을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은 이 마우스가 손가락 모양이 되죠. 이때 클릭해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혈압 내용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실 때는 휠을 굴려서 읽으시면 돼요. 찾은 정보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탭으로 떠서 찾아졌죠. 그러면 이 정보를 닫고자 한다 라고 할 때는 이 탭에 옆에 보면 조그만 X자 표시가 있어요. 이게 탭 닫기예요. 이걸 누르면 탭이 이렇게 닫아지면서 아까 검색했던 처음 창으로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보를 찾아봤다면 나는 이번에는 고혈압에 좋은 음식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검색바에다 클릭하시고 더 적으시면 되겠죠. 혹시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이제 자동 완성을 하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고혈압 찾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봤대요. 그럼 내가 만약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 궁금하다. 그러면 다 적을 필요 없이 여기 만약 떠 있으면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찾아볼게요. 클릭.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혈압에 좋은 음식들이 검색이 돼서 나오고요. 여기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눌러서 보면 되겠죠? 고혈압에 좋은 음식 좀 알려주세요 라고 있네요. 만약 이걸 눌러보면은 그에 대한 내용을 또 읽어서 볼 수가 있네요. 고혈압은 뭐 싱겁게 먹고 적당한 칼륨을 섭취하라네요. 그리고 뭐가 더 좋대요? 보니까는 아욱, 부추, 시금치, 근대, 토마토, 키위, 참외 이런 거 좋대요. 혹시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위쪽에 있는 탭을 닫고 여기다 이제 또 쳐볼 거예요. 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이번엔 벚꽃을 쳐볼까요? 벚꽃 하고 엔터. 그럼 벚꽃에 대해서 이미지들이 이렇게 찾아지는데 벚꽃에 대한 내용들 중에 내가 이미지를 찾고 싶다면 여기 이미지 탭을 눌러서 검색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벚꽃을 찾아줘 적고 나서 엔터 치시고 이미지를 누르면 벚꽃에 대한 이미지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쁜 벚꽃 하나를 저장해 볼게요. 마음에 드는 벚꽃 사진을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벚꽃 사진이 보인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해볼게요. 얘가 이제 98페이지 나온 거죠. 자,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눌렀을 때 우리 본인 이름 폴더 있었죠? 바탕화면에다 저장했던가요? 그죠? 바탕화면에 본인 이름 폴더를 따닥 누르고 여기 파일 이름을 벚꽃이라고 바꿔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고 저장을 누르면 바로 저장이 돼서 이렇게 다운이 받아지는 거예요. 닫고 다시 그럼 바탕화면에 있는 본인 이름 폴더로 갔을 때 여기 이렇게 벚꽃이 받아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동영상도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엣지 브라우저로 들어갈게요. 자, 엣지 브라우저의 검색창에다가 동영상이 제일 많은 곳이 유튜브죠. 그쵸? 우리 아마 핸드폰으로 아마 유튜브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당연히 컴퓨터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창에 유튜브라고 적어볼까요? 유튜브 하고 엔터를 치시면 유튜브 사이트가 찾아집니다. 이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유튜브가 열려서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유튜브는 보통 이제 무료로 이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올려놓은 유튜브 화면들이 보이는데요. 저랑 요 화면이 다른 이유는 제가 보통 유튜브에서 검색하던 게 있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따로 로그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많이 봤던 것이 위주로 떠 있겠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은 유튜브에 이렇게 떠 있는 영상들은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만약에 뭐 만드는 레시피 같은 걸 찾아봤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추장 뭐 김치찌개 만드는 게 궁금해서 그걸 찾아봤다 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또는 물김치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다라고 한다면 그에 관련된 가까운 영상들 있죠. 관련 영상들이 이 부분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물김치나 이런 걸 찾아봤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요리에 관련된 영상들이 이 앞에 이렇게 뜨는 거고, 제가 주로 이 자리에서 찾았던 거는 얼마 전에 찾은 게 뒤에 식물이 있는데 좀 처치곤란인 애가 하나 있어요. 장미어부라고. 그래서 쟤를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 그것 때문에 찾아봤더니 얘가 뜬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검색을 했다면, 이 자리에서 검색을 했다면 그에 관련된 그랑 이제 관계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유튜브에서 그냥 뽑아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면은 여러분들하고 저랑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위쪽에 검색 보이세요? 여기 검색에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커서가 깜빡깜빡 생겼죠. 여기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책에서는 봄에 듣기 좋은 노래를 입력을 했네요. 내 관심사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운동을 해야 돼. 근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력 운동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근력 운동 이런 식으로 쳐서 볼 거고, 아니면 나는 오늘 좀 맛있는 요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떤 요리를 하면 좋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뭐 봄동을 담그는 거 어떻게 사람들이 담그나 그런 걸 보고 싶다면은 그런 걸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해서 저는 일단 근력 운동을 쳤고요. 여러분들은 궁금한 걸 쳐보시면 돼요. 그리고 딱히 궁금한 게 없으신 분은 책에 적혀 있듯이 그냥 봄에 듣기 좋은 노래를 쳐보셔도 됩니다. 자, 엔터를 치면은 요 아까 적은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쫙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을 눌러보시면 마음이 안 좋죠. 자식들을 갖다가 누가 이런 데서 살고 싶은 자식들을 건너뛰기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 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해냈어. 오늘도 해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번 검색해서 열어보세요. 자, 안 되신 분 질문 받을게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눌러보시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광고가 먼저 나오고 54321 끝나면 건너뛰기가 떠요. 얘를 누르면 이제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똑같아요. 근데 선생님 이런 거 보면 왜 구독하라고 그러잖아. 이런 거 네. 누르면 안 되는 거죠. 뭐 누르셔서 안 될 거는 없어요. 돈 주고 근데 사면 되니까. 아니, 돈 주고 살 것도 없어요. 구독은 그냥 그러면- 구독을 하는 거일 뿐인데 다만 이런 게 구독이라는 참- 건 어떤 뜻이냐면 네. 내가 이 채널에 있는 내용에 관심이 있어요. 따라서 이 셰프 TV라는 데를 들어가셨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다른 게시글을 올릴 때 이런 때 추천이 돼서 내 화면에 뜨고 알림에 뜨겠죠. 이분이 게시글을 올렸어요라는 거 이제 구독이나 알림에서 뜨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걸 내가 눌렀는데요. 지금 처음부터 보려면 어디로 넣어요? 여기 보면 막대기가 쭉 있죠. 이게 이제 재생되는 정도인데 빨간색 막대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행동도 앞에 한번 눌러 처음서부터 보죠. 네, 네, 맞아요. 순서. 네.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지금 재생 시간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골라놓은 이 동영상은 25분 17초 동안의 재생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플레이를 하늘지 해서 채널의 보면은 여기 하늘입니다. 조그만 사실 첫 빨간색 번째 바가 영상을 점점 올리고 나서 채워지죠. 댓글을 이게 정말 지금 하나도 현재 빠짐없이 내가 보고 다 있는 봤습니다. 근데 그 70% 80% 위치라고 이상이 보시면 되겠고, 누워서 보고 여기 있다, 보시면 자꾸 먹으면서 시간이 보고 있다. 바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 마음 정말 여기가 너무너무 이해해요. 지금 저도 시간이 되겠는데 지금 이 영상은 25.17초 정도의 영상이라면 현재 26초 정도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재생 버튼이죠. 우리가 영상을 보다가 영상을 이렇게 운동이 매일 재생해서 즐거운 건 보다가 아니니까요. 자, 잠시 이번에는 멈춰놓고 싶다면 여기 초보자 영상에 이렇게 헬린이들이 올려놓으시면 헬스장에 가서 여기 젓가락 같은 효율적으로 거 할 수 있는 있어요. 운동을 짝대기 두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누르면 잠시 일시 정지가 돼요. 그리고 다시 보고 싶으면 다시 요 삼각형 이 재생 버튼을 누르면 헬스장 다시 계속 초보 재생해서 볼 수가 루틴은요 있어요. 조금 특별해요. 모든 동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을 한 다음에 옆에 있는 다시 이 처음으로 버튼은 돌아가서 다음으로라는 3세트를 것으로 반복하는 이 영상을 동작이고 올리고 제가 다음 영상을 아주 오랫동안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제 트레이너 쌤과 보시면서 루틴을 짰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요거는 좀 뭐냐면 따라해 음소거인데요. 봐주시면 굉장히 지금 뿌듯할 것 소리가 같고 원래는 제목을 들려요. 지어보자면 헬스장 스피커를 왕초보 여러분들은 전신 스피커를 꺼놨기 때문에 안 들릴 건데요. 음소거 해제를 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질 않는 거고 음소거를 하면 다시 제가 여기 음소거 해제를 자. 누르면 소리가 이렇게 제 웜업을 나오겠죠. 시작으로 운동을 할게요. 자,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이게 자막인데요. 이 자막은 뭐냐면 우리가 영상을 보지만 소리를 못 듣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자막을 띄워 놓으면은 한글로 이렇게 자막이 나와요. 모든 웨이트 전에는 예, 웜업을 얘기하는 하셔야 거를 돼요. 그 관절을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자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자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정에서는 만약에 이 영상을 빨리 보고 싶다. 그럼 재생 속도를 빠르게 재생을 해서 빨리빨리 볼 수도 해주기도 있어요. 하고 몸에 좀 열을 내야지 부상이 방지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재생에 대한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영상을 따라해야 되는데 너무 빨라요. 그럼 재생 속도를 늦춰서 보시면 천천히 볼 수가 있네요. 그쵸? 근데 여러분 대부분 헬스장에 오시면 눈치를 싹 본 자, 다음에 소형 대부분 플레이어는 넣는 조그만하게 거죠. 트레드밀에 플레이어로 올라가셔서 보는 거고요. 뛰지도 않으시잖아요. 유튜브 보면서 걷다가 한 요거는 30분 영화관 하시고 집에 모드라고 가시잖아요. 해서 제가 넓게 이제 보는 거. 제일 끝에 러닝머신 있는 끝나고 다른 요거는 전체 기구들도 화면. 할 수 있게끔 화면에 만들어드릴게요. 이렇게 가득 차게 넓게 보는 건 전체 화면이라고 합니다. 실제 보실 때는 화면을 크게 보는 게 더 좋죠. 그죠? 그럼 전체 화면을 풀고 싶으면 ESC, 우리 취소 버튼 기억하시죠? ESC를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전체 화면에서 풀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체 화면, 화면에 가득 찬 거.
아니면 그냥 이걸 이제 풀고 싶다 하면은 여기 전체 화면 종료를 다시 누르셔도 돼요. ESC가 생각 안 나면. 똑같아요. 자, 아까 질문 중에는 구독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버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알림 설정해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구독이라는 건 무엇이냐? 제가 지금 들어간 게 한혜진이라는 사람이 유튜브를 한 채널을 들어갔거든요. 여기 보면 구독자가 31.4만 명이라고 적혀 있죠. 구독을 하는 거는 일종의 내가 이 사람 올리는 유튜브 게시 내용들 있잖아요. 영상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어요 라는 게 구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한혜진 씨가 제가 만약 구독을 해놨다면 한혜진 씨가 다른 영상을 올릴 때 내 추천 영상 같은 데 뜨게 돼요. 아시겠죠? 그게 구독이고요. 옆에 좋아요는 뭐냐면 이 영상이 좋을 때 좋아요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지금 뭐 3만 건 좋아요가 있네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댓글을 다는 그런 란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알림 설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한혜진 씨가 만약 어떤 유튜브 컨텐츠를 올렸다라고 했을 때 나한테 한혜진 씨가 어떤 유튜브 컨텐츠를 올렸어요 라는 알림이 뜨는 거예요. 그런 걸 알림 설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튜버들은 일단은 알림을 해놓게 되면은 내가 게시글 올리면은 그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독이랑 알림 설정을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구독 알림 설정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대충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구독을 한다고 돈이 나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채널에 관심이 있어요. 나 이 채널의 내용 좀 자주자주 볼래요 라고 한다면 그 채널을 구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니에요. 자, 또 궁금하신 사항 질문을 받고요. 자, 요거 창은 다 닫을게요. X.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되게 다양한 정보들 얻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다 치면 돼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엣지 브라우저를 열게요. 따닥. 자, 네이버 창에 검색하는 데다 유튜브라고 적고 엔터를 치면은 유튜브 사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튜브라는 요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유튜브 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가 뜨는 거죠. 그리고 요 검색에다가 혹시 어떤 가수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가수가? 퀸? 퀸. 예를 들어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듣겠다. 그럼 이렇게 누르면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이거를 눌러보면은 이제 재생이 돼서 들리겠죠? 한번 눌러볼게요. 일단 광고가 먼저 보이는데 광고가 끝나고 나서는 여기 건너뛰기라고 보여요. 이거 누르면 광고가 건너뛰어서 이렇게 창을 닫을 때 요 끝에 전체 화면 종료가 되고 멈춰서 딴 거 보시거나 하면 돼요. 안 어려워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는 영웅 씨를 좋아하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고르거나 아니면 노래 모음으로 해서 노래들만 쫙 모여져 있는 걸 틀어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유튜브에서 그냥 들어도 돼요. 그죠? 아니면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물김치 담그는 게 궁금해요. 그럼 여기다가 물김치 담그는 법 이런 식으로 쳐서 엔터 치면 쫙 나오고 그 중에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맛있어 보이는 거 얘 좀 맛있어 보인다. 그럼 이렇게 눌러서 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안녕하세요. 딸을 위한 레시피입니다. 딸을 위한 레시피라고 해서 한번 눌러봤는데
네. 대충 이렇게 옆에 보면 여기 재생바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하셔도 돼요. 보겠다가 있으면 거기까지 이렇게 돌려서 그 이유서부터 봐도 두시면 돼요. 돼요. 양파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빨리 그 익어. 앞에는 뻔한 내용이면 넘겨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본다든지 밑에 여기다가도 여기 재생바를 물 1, 끌어서 조절해 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놓쳤으면 다시 앞으로 가서 볼 참깨풀이 수도 아니죠. 있고 참쌀이죠. 여긴 내가 아는 내용이야 하면 이렇게 지금 밀어서 맛있어요. 뒤에 파란데 왜 안 내용을 볼 수도 넣으면은요, 있고 진이 이런 나와요. 식으로 내가 이거는 어떻게 넣을 거냐면은 참고해서 그냥 보실 이렇게 수가 맛 있어요. 우러나오도록 칼집만 이렇게 내주세요. 자, 다시 이거 줄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요 오른쪽 하단에 전체화면 종료 또는 저번에 우리 컴퓨터 그 타자 배우기 청양고추도 전에 넣을 건데 통으로 넣을 ESC 거예요. 누르면은 이것도 칼집 줄여준다고 내주세요. 했었죠? 매운맛 빠지게. ESC가 취소 버튼이니까 그래서 그거 눌러도 되고 여기 있는 전체 화면 종료 눌러도 되고 그렇게 해서 줄여보셔도 됩니다. 자, 유튜브는 실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나박김치가 떴어요. 아까 여기 창 뜨는 게 어떤 것들이 뜬다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관심 갖고 누른 거, 관심 갖고 검색한 것과 관련된 참고로 볼만한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재생을 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궁금하면 이걸 그냥 눌러서 봐도 되겠죠. 자, 유튜브 잘 활용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사실 리본을 이쁘게 못 묶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트 입을 때 매번 리본 묶어야 되잖아요. 그럼 유튜브에서 리본 묶는 법 찾아봐요. 네, 그래서 그거 따라서 묶으면 이쁘게 묶어지더라고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못하고 매번 묶을 때마다 보고 찾고 묶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게 좀 익숙해지면 이제 손으로 외워서 익히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는 거 일단 한번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드리고요. 문제 없다 싶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구청 사이트에 가서 어떤 뭐 취업 정보나 공고 같은 것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만약에 유튜브를 자주 들어갈 것 같다면 매번 우리가 유튜브를 네이버에서 쳐서 들어가기 좀 불편하네요. 그러면 여기 혹시 별표 보여요? 여기 별표. 유튜브 화면에 여기 별표. 이 별표는 즐겨찾기에 추가해요. 그래서 요걸 눌러서 완료를 눌러 놓으면은 여기 옆에가 이제 즐겨찾기 목록이라서 나중에 유튜브에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엣지 브라우저를 제가 들어왔어요. 이 화면에서 여기 별표 목록을 눌러보니까 유튜브 바로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유튜브를 매번 안 쳐도 내가 자주 즐겨 찾는 곳은 이렇게 즐겨찾기에 추가해서 넣어놓으면 되게 편리하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죠. 별표 중에 별표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게 즐겨찾기예요. 요거 별표에 찍찍찍 그어져 있는 애 있죠. 얘가 이제 즐겨찾기 목록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즐겨찾기 넣어보세요. 그러면 별표 플러스된 거를 먼저 네, 맞아요. 그게 즐겨찾기 추가예요. 제가 다시 이거를 없애놓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유튜브가 즐겨찾기로 추가되어 있지 않을 때는 별표 플러스로 나와요. 그러면 이걸 누르면 즐겨찾기에 추가됨이라고 뜨고요. 완료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때 별표가 별표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파란색 별로 바뀌어요. 얘는 이제 즐겨찾기에 추가가 돼 있는 상태예요. 제가 창 그냥 닫아볼게요. X. 그리고 다음에 엣지 브라우저를 열어서 여기서 이제 별표에 찍찍찍 그어져 있는 거 보이죠? 요거. 얘는 즐겨찾기 목록. 그래서 유튜브를 바로 이렇게 쉽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 질문 받을게요. 자, 이제 다시 창을 다 닫고 엣지 브라우저 다시 열어볼게요. 자, 네이버 화면에서 이번엔 검색을 한번 해볼 건데요. 광진구청을 찾아볼까요? 광진구청 엔터. 그러면 광진구청 사이트가 보이네요. 이 광진구청이라는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광진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찾아 들어와 보실까요? 자, 광진구청에서의 소식을 알아볼 수 있는 광진구청 사이트를 들어와 봤어요. 지금 이 위쪽에 보니까 보건소, 교육, 미디어, 부서동 해서 각각의 과
그 정책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종합민원이나 참여소통, 행정정보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사항, 민원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민원에 대한 사항들을 볼 수 있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간단한 어떤 공지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서 보니까 조직도나 직원 검색, 청사 안내 또는 오시는 길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바로가기 메뉴라고 해서 또 보이고요. 여기 옆에 또 밑으로 내려가니까 광진 소식 보여요. 혹시 텃밭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짜투리 텃밭 참여자 모집한답니다. 2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까지니까 오늘부터 딱 모집이거든요. 그럼 혹시 텃밭 키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자투리 텃밭 분양 참여자 모집에 신청을 해보셔도 되겠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들을 알아보실 때 이런 구청 사이트에 떠 있는 정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 광진 소식이라 해서 광진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창이에요. 그죠? 뭐 기자단도 모집하고 뭐 중장년 근력 강화 프로그램도 하고 있나 봐요. 자, 요 옆에를 볼까요? 새 소식, 고시 공고, 채용 정보,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용 정보를 한번 볼까요? 그럼 채용 정보를 만약에 눌러서 보시게 된다면 우리 이제 채용에 대한 그러니까 정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고시 공고를 눌러서 본다면 어떤 이제 그 광진구청에서 전달하고 싶은 어떤 공고들이 보일 거고 채용 정보의 경우는 광진구청에서 이제 뽑는 사람들이 보이겠죠. 자, 여기 있는 메뉴를 더 많이 보고 싶다면 옆에 플러스를 눌러서 채용 정보를 더 많이 보시는 것도 돼요. 예를 들어 제일 최근 게시물이 제일 앞쪽의 게시물인데 2023년 2월 13일 오늘자 올라온 게시글에 광진구 2호점 우리 동네 키움센터 돌봄교사 채용 정보가 있네요. 만약에 눌러서 보시면 그에 대한 어떤 공고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자격 요건이 되면은 내가 여기 이제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원을 할 수도 있겠죠. 채용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간에 채용을 한다고 하고 공고 지원 접수라든지 이런 임용일 같은 내용들도 보이는데 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고문과 제출 서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내가 다운을 받아서 보겠다 하면은 클릭을 해서 보시면 어디다가 받을 거냐 아니면 여러만 볼 거냐 이런 거를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만 본다면 열기라면 되겠지만 내가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우리 바탕화면에 우리 이름 폴더에다가 저장해 놓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정을 한글 문서를 우리가 받아서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지금은 채용 때문에 본 거는 아니기는 해서 어떤 걸 열어보시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고시 공고 부분에 보니까 아까 텃밭 해볼까요? 텃밭? 그러면 여기 메뉴들 중에 아까 텃밭 있었으니까 만약에 내가 짜투리 텃밭을 참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눌러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죠. 뭐 광진구청 홈페이지 참여소통에 온라인 접수를 하라네요. 그래서 내용을 보고 신청하기를 누르게 된다면
이렇게 인증 페이지로 넘어가서 본인 그 이름으로 이제 인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로그인을 하거나 이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인증이 좀 어려우실 건데, 제가 잠깐 인증을 해서 보여드리면, 그럼 휴대폰으로 해볼까요? 약관 체크하고 휴대폰 인증. 그래서 적고 확인을 해보면 저한테 오겠죠. 그러면 인증번호를 여기다가 만약에 적게 되면은 인증에 성공이 되고, 그럼 이렇게 로그인해서 신청 구분 성명 적고 개인정보에 동의하고 접수를 하면 접수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뭐 텃밭이라든지 왜 보면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혜택이 있거나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신청해서 보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광진구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채용 정보를 본다라고 우린 가정을 할게요. 채용 정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아직 뭐 우리가 뭐 채용을 할 건 아니긴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죠. 예를 들어 우리 동네 키움센터 돌봄교사 채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눌러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내가 만약 여기서 이제 채용을 할 거면 지원 서류를 받아야 되잖아요. 채용 공고 제출 서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우리 바탕화면에 있는 본인 이름 폴더에 저장을 해 두시면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요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파일 열기 하면 이렇게 열어서 볼 수 있어요. 자, 돌봄 교사를 만약에 내가 지원한다라고 가정해 보시는 거예요. 한번 광진구 사이트 들어가셔서 요거 채용 정보에 요 돌봄 교사 채용 공고에 공고문을 한번 받아와 보세요. 자, 다시 연습을 해볼 겸 엣지 브라우저를 열어볼게요. 우리가 간단한 검색서부터 해서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다시 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광진구청, 뭐 여러분들이 성동구 사시면 성동구청, 뭐 중랑구 사시면 중랑구청 치겠죠? 중랑구청 쳐서 보려면 중랑구청으로 봐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구청 사이트를 만약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마다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차피 여기는 뭐 건강하게 살고 빼고가 있네요. 자, 밑으로 내려보니까는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죠. 여기 이제 장미축제 하는 데다 보니까 뭐 장미축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바로 그 밑에 있었던 메뉴가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메뉴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로 올려놓으면은 그에 대한 이런 소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랑 소개 보니까 채용 공고가 있네요. 그쵸? 왜냐면 홈페이지가 완전 똑같진 않잖아요. 얘는 이제 중랑구의 구청 사이트고,
아까는 제가 보여드린 게 광진구의 구청 사이트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요. 구마다도 다를 거고 만든 것도 좀 다르니까. 채용 공고 가서 보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채용 공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기술 이거 합격자 공고를 보겠다. 아니면은 요 기간제 근로자 치위생사 채용 공고를 보겠다. 또는 여기 유딜 일자리 있네요. 만약 이걸 보겠다 라고 한다면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채용 공고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첨부 파일이 밑에 있어서 신청구비 서류를 누르면 아까처럼 다운받아서 저장해 놓고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들이 모두 다 뭐 밑에 다운로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만드는 모양들마다 좀 다른데, 일단 만약 중랑구청으로 갔을 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중랑구청 사이트에서 중랑을 소개하는 부분에 소식들이 있겠죠. 그래서 채용 공고 이렇게 찾아 들어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구청도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 성동구청을 쳐보면 성동구청의 사이트가 보이죠. 역시 좀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채용 공고가 얘는 여기 빠져 있네요. 그죠? 그러면 눌러서 성동 소식에 있어요? 성동 소식에 매번 조금씩 달라요. 그쵸? 열린 성동에 보니까 성동 공고에 성동 소식에 채용 공고 있네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미래 일자리 주식회사 성동구청 출자기관 현장 근로자 채용 공고, 뭐 임신준비 지원 사업 근로자 채용 공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클릭해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여기 채용 공고를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우리 폴더는 아까 바탕화면에 우리 이름 폴더 있었죠? 해서 저장하시면 됐죠. 파일 열어보면 이렇게 열리고, 자, 연습해서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안 되시는 부분들은 저에게 질문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채용 정보들을 받았잖아요. 근데 필요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지워야 되겠죠. 그럼 만약 이 문서를 지우고 싶다면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누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선택하고 딜리트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한번 아까 받은 한글 문서들을 제거도 해보세요. 다 제거됐죠? 뭐 특별히 진도는 아니니까 이거는. 여러분도 혹시 우편번호 아세요? 몰라요. 우리 집 우편번호. 써먹지를 않아서. 그쵸. 써먹지를 않아서 몰라요. 그쵸. 네, 저도 몰라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그쵸. 그래서 한번 쳐보려고요. 여기 엣지 브라우저에 네이버에다가 우리 집 주소를 일단 적는 거예요. 저는 학원 주소 적을게요. 용마산로 93 하고 엔터를 치면은 여기 주소 딱 나와요. 용마산로 94 우편번호 1, 여기가 04936이었네요. 여기 옛날 주소도 나오죠. 광진구 중곡동 150에 108번지.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은 여러분들 우편번호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네이버에다 날씨 적으세요. 날씨. 지금 오늘은요 8.3도래요. 미세먼지가 좋음이네. 네, 좋대요 지금. 내일은 어떤데? 대략 자양 1동으로 나온 거는 비슷한 근처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전은 -3도, 오후는 6도 정도. 모레는
월가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달력이 없을 때 네이버에다 달력이라고 치면요. 여기서는 이렇게 달력도 나와요. 오늘은 2월 13일이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이를 계산해 보겠다. 또는 날짜를 계산해 보겠다. 그런 것들도 이 달력을 쳐서도 볼 수가 있으세요. 또 만약에 내가 환율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네이버에다 환율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원달러 환율도 나와요. 지금 오늘자 환율은 1277원 정도 되나 봐요. 그럼 미국 돈 1달러가 우리나라 1277원이니까 미국 말고 예를 들어서 일본 돈을 궁금하다. 그럼 1엔이 9.66원 정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환율도 뽑아서 보시는 게 가능해요. 일본은 전일 대비 조금 떨어졌네요. 0.08%. 그래서 혹시 환율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환율을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날짜, 나이가 궁금하면 나이 계산 쳐보시면 돼요. 그럼 출생일 해서 오늘까지 계산해 보니까 저는 37세래네요. 아이고, 왜요?